자, 오늘 방송 수업,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재환아, 우리 지난번에 저 종성법하고 그다음 뭐 배웠죠? 종성법하고 제가 아마 종성법하고 민지야, 종성법하고 뭐 배웠죠 우리? 연철, 분철 그거 배웠었죠. 그다음 제가 그 이후에 제가 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거기에서 제가 발음 편하게 하는 3종 세트 뭐 요 얘기를 아마 하다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성인아, 우리 저 1년 번호가 몇 번까지 나가니? 1년 번호가 8번까지 나가니? 이렇게 1년 번호 8번까지 나갔으니까 오늘서부터 또 봐, 우진이 봐, 모자 안 쓰고 있고 얼마나 멋있어. 잘생겼잖아, 이 새끼. 너 인마 되게 잘생겼어.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 딱 너처럼 생겼었어. 잘생겼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너도 네가 크면 나처럼 되는 거야 이제. 자, 보세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저 사마띠 아니할세에서 첫 번째 사마따에서 뭘 얘기했었냐면, 자, 제가 뭐 했었냐면 종성법을 얘기했었어요. 자, 종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로 보세요. 이걸로 보세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그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들 당시에 그 인사말이긴 한데 그 표기 자체는 그 당시 표기가 아니라는 거. 왜냐면 이제 그 왕이 살아 있었을 때는 뭐 세존이 이런 말을 붙이지 않고 그분이 이제 왕이 주는 걸 승하라고 하죠. 승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분의 이제 업적이나 어떤 성향이나 특성이나 이걸 그거에 어울리는 한자를 쓰고 그 다음에 종 또는 조를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세조 5년 때,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아드님이시죠. 세조 5년 때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 아들이지. 세조 5년 때란 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사맞다라는 말은 지금은 없는 말이, 안 쓰는 말이 아니라 통하다라는 뜻이었어. 통하다. 근데 통하다 할 때는 원래는 치읓 받침이라고 그랬었지. 근데 여기 시옷으로 쓰이는 이유는 뭐예요? 역시 세종 당시에는 종성, 무용, 초성이었어. 즉 모든 초성을 종성에 다 쓸 수 있는 지금과 같은 법이었었지만 요때 당시만 해도 뭐였어? 팔종성법이라는 거가 나왔었다. 팔종성법으로 바뀌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받침으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 다음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옛 이응만 쓰기로 하자. 역시 다 표기법을 좀 쉽게 하기 위함이죠. 왜냐면 시옷이나 지읒이나 뭐 치읓이나 다 같은 발음이 나는데 굳이 글자를 표기를 여러 개로 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간에 표기법이 어려워지는 거니까 훈민정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또는 창제된 목적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글자가 어려지고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팔종성법을 얘기했었고, 그러다가 근대국어에 와서, 근대국어는 또 시험법이긴 해요. 근대국어에 와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었어요? 근대국어에 와서 지금처럼 디귿 받침하고 시옷 받침이 발음이 같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발음이 디귿으로 통일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표기는 오히려 시옷으로 하는 다소 이제 그 언문 불일치, 그러니까 말과 발음과 글자, 그러니까 표기와의 불일치 현상이 있다고 해서 왠지인가도 모르겠어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사마띠 아니할세에서 사마디 봅시다. 자, 9번 재환아 9번 가면 되나요? 네. 9번 가볼게요. 자, 9번에 드디어 뭘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뭘 할 거면 잘 보세요. 제가 제목을 약간만 좀 자극적으로 쓸게요. 자극적이라는 얘기는 약간 뭐 마치 홈쇼핑 하듯이 홈쇼핑. 자, 홈쇼핑에서 보통 뭐 하면 항상 뭐 3종 세트에서 막 뭐 전화 연결 안 됩니다. 빨리 뭐 하십시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발음 편하게 하는 자, 이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편하게 하는 3종 세트라고 제가 명칭을 붙일게요. 조금 자극적인 제목이긴 하죠. 마치 물건 파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발음 편하게 하는 3종 세트가 있어요. 자, 그거를 제가 3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이거 이미 언제 했었냐면 1학기 중간고사 때 의문의 변동할 때 했던 거야. 의문의 변동할 때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의문의 변동이 이 당시엔 없었어.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 뭐야? 써진 대로 안 읽는 거잖아요. 그럼 좋게 말하면 편의성이고 효율성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원리 원칙을 위배하는 거죠. 아니, 왜 신라라고 써 있으면 신라라고 발음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저기 비음 발음에다 유음 발음하는 거 이것 좀 귀찮다고 사람이 이것까지도 이걸로 발음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하면 사실 이거는 원칙을 까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발음 편하게 하려는 어떤 뭐 노력 아니요 발음 편하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 그러니까 좀 더 원리 원칙에 좀 더 충실했던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발음 편하게 하는 3종 세트가 있으니까 그럼 그건 언젠가서부터 발음 편하게 하는 3종 세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데 발음 편하게 하는 3종 세트가 총 몇 개이냐면요. 3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총 3개예요. 제일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자 1번이 보세요. 1번이 국외음화예요. 음화예요. 그 다음에 2번이 자 이거 저거 설마 국외음화가 뭐예요? 이러면 안 돼. 이거 우리 저기 저 1학기 중간고사 때 이미 했던 거야. 그 다음에 뭐가냐면 두음법칙이라는 게 있어. 두음법칙이 뭐예요? 이거 안 돼. 다 설명했던 거야. 그 다음에 3번으로 뭐가 있냐면 3번으로 원순모음하는 게 있어. 아 원순모음하는 아마 이거는 낯설 거예요. 원순모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둔 적은 있어요. 저 1학기 중간고사 때. 근데 원순모음화가 뭔지는 그때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가르쳐줄 필요가 없었으니까. 자 어쨌든 얘들아 우리 첫 수업하는 거니까 우리 발음 한번 해볼까요? 국외음화, 두음법칙, 원순모음화 시작. 국외음화, 두음법칙, 원순모음화는 다 뭐다? 표기대로 안 읽는 걸 말하는 거다. 즉 발음 좋게 말해서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다. 발음의 편의성을 위한 것들이죠. 자 첫 번째 국외음화서부터 봐볼까요? 국외음화는 바로 뭐예요? D라고 써있는 걸 뭐로 발음해버리는 거예요? G로 발음해버리는 거죠. T라고 써있는 걸 뭐로 발음해버리는 거예요? T로 발음해버리는 거. 이거 끝났죠? 그냥 이렇게만 합시다. 이거 오늘 국외음화를 자세하게 할 건 아니니까. 중요한 사실은 디귿하고 티읕 같은 잇몸 소리가 이 모음을 만나면 발음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 모음을 만나면 발음이 어려워지니까 같은 조음 위치인 뭐로 바뀐다는 얘기야? 지읒 치읒은 경국의 음으로 뒤로 한 칸 밀려난다. 뭐 기억 안 나면 그냥 디지티치 뭐뭐 하디마 이거보다 뭐뭐 하지마가 편하거든요. 뭐뭐 하디마 가티가보다는 가치가가 편하거든요.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음법칙은 뭐였니? 자 두음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였니? 두음법칙은 자 정리해볼게. 자 두음법칙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려요. 잘 들어보세요. 두음법칙은요 이렇게 그림 그릴게요. 리을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아예 발음을 안 한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자 요게 자 필기 잘 들어보세요. 요게 1단계예요. 자 요게 1단계 다 한 단 조금만 크게 그려볼까요? 두음법칙 좀만 크게 가볼게요. 자 리을 니은 그 다음에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을 안 한다는 얘기야. 자 이건 조금만 더 크게 설명해 볼게요. 국외음화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한 단계 다운이에요. 자 일단 써보세요. 한 단계 다운. 그 다음 이것도 한 단계 다운이에요. 자 다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넘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밑으로 내린다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두음이잖아요. 민재야 두라고 그랬어요. 두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제일 어디에 오는 글자, 제일 어디에 오는 발음 말하는 거예요. 제일 글자의 제일 앞에 오는 발음. 어떤 단어의 첫소리를 말하는 거야. 첫소리. 자 그런데 단어의 첫소리는 왜 발음하기가 어렵냐면 왜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야구 같은 걸 한다 칩시다. 뭐 남학생들 뭐 축구 그래 남학생들은 축구에 좀 더 관심 많으니까 우리 축구를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오자마자 우진 축구 좀 좋아하니? 오자마자 바로 하면 슛이 아무래도 제대로 잘 안 맞죠? 연습도 안 했으니까 그지? 근데 아무래도 숨도 턱턱 막히고 아무래도 스텝도 잘 꼬이겠죠. 연습이란 걸 안 했으니까. 처음에는 원래 좀 힘든 법이야. 그리고 자전거 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 1년 동안 안 타다 갑자기 타면요. 못 타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좀 약간 삑삑 하다가 한 5분 10분 타면 이제 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마찬가지야. 야구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공 던지면 제대로 빨리 안 날아가요. 근데 이거는 몇 번쯤 워밍업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제 빨리빨리 날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야. 모든 단어를 발음할 때 처음에 발음하는 게 좀 원래 발음이 좀 힘든 거지. 너희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물 한 모금 먹어야겠다 발음하려고 그러면 잘 안 나오죠, 그지? 근데 지금쯤에는 이제 잘 나오죠. 많이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단어의 첫 소리에 좀 어려운 자음이 나오는 것은 꺼려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게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말에서 단어의 앞에 나왔을 때 제일 발음하기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리을이야. 그 다음보다 걔보단 조금 쉬운 게 니은이야. 하지만 얘도 쉬운 발음은 아니야. 그 다음 얘들아, 이 공집함이라기 얘기라는 게 뭐냐? 초성에 아예 아무것도 발음을 안 하는 게 제일 발음이 편한 거지. 얘들아, 이거 한번 발음해 볼래요? 자, 이거 발음해봐. 자, 이거 한번 발음해 보자. 리 해봐. 리.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안 되는 건 아니. 예서 뭐 얘들아, 이거 발음해. 술리. 이거 한번 해봐. 술리. 발음이 어렵지 않아. 왜? 얘는 두 번째 글자에 나오기 때문에 이미 한번 워밍업을 했기 때문에 이 글자가 발음이 어렵진 않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앞에 나온다고 생각해봐. 앞에 나온다고 생각해봐. 리듬 해봐봐. 리듬 하게 되면 발음이 좀 물론 뭐 이게 뭐 많이 어렵진 않지. 리듬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그죠? 리을 발음이 원래 맨 앞에 단어의 맨 앞에 음절이 나오면 발음이 쉽지가 않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발음해볼게. 자, 리 발음했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발음해볼래? 니 해봐. 니. 뭐 안 되는 건 아니지 당연히. 근데 얘도 그다지 쉬운 발음 아니지. 막 니 막 이래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이거 발음해볼래? 이 발음해볼래? 이. 훨씬 쉽죠. 근데 얘는 사실은 이거 발음하는 거 아니죠. 이건 사실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리가 발음이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 조금 덜 어려운 게 니고요. 뭐 쉬운 게 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잘 보세요. 리을이 첫 소리에 나오면 한 단계 발음을 뭐 한다? 좀 쉽게 다운시켜 버린다. 그래서 니은으로 발음한다. 니은이 나왔을 때는 한 단계 더 다운시켜서 뭐로 발음한다? 아예 뭘 시켜버린다? 탈락을 시켜버린다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거 볼게요. 자, 이거 보자. 자, 이거 한자로 한번 써볼까요? 얘들아 이거 무슨 글자니? 즐거울 무슨 글자? 즐거울. 모르는 이거 즐거울 락자야. 락이야. 락. 자, 여기다가 원이라는 말 붙여볼게요. 원. 락원이라는 말 붙여볼게요. 얘들아 이거 발음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발음해야 되니? 락원이라고 발음하지. 근데 락원 뭐 안 되는 건 아니야. 쉽진 않지. 그럼 얘를 한 단계만 다운 시켜볼까요? 그래서 한 단계 다운 시켜서 락원이지만 원래 발음은 락원이지만 한 단계 다운 시켜서 뭐로 발음해버려? 락원이라고 하면 좀 더 쉽죠.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또 어디 갔어? 그 다음 어떤 글자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볼게. 니전투그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 진짜 있어. 이게 뭐냐면 이게 진흙이란 뜻이야. 진흙 잘 안 쓰는 말인데 진흙 니자야. 그럼 니전투그는 뭐냐면 진흙탕에서 막 개들이 막 싸우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개판. 서로 같은 조직끼리 싸우고 막 완전 개싸움. 뭐 서로 막 깡패끼리 싸우고 같은 뭐 국회의원끼리 막 싸우고 막 이런 걸 니전투그라고 얘기를 해. 근데 니 발음이 어렵잖아요. 니 발음 어렵잖아. 그래서 이거를 실제 한자 성어는 어떻게 발음해요? 한 단계 다운시켜봐봐. 어떻게 돼? 이전투구가 되는 거야. 발음이 훨씬 쉽지. 근데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원칙을 깨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보통 그래서 맨 앞소리 리을이 나오면 한 단계 다운시켜서 니을로 발음한다. 그 다음 니은이 나오면 한 단계 다운시켜서 발음을 아예 하지 않는다. 그런데 몇 단계를 다운시키는 경우도 있냐면요. 몇 단계를 다운시켰냐면 두 단계를 한꺼번에 다운시키는 경우도 있어. 두 단계를 한꺼번에 다운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요. 어떤 경우냐면요. 자, 이거 한번 발음해 볼게요. 자, 이거 한번 가볼게. 자, 이거 해볼게. 자, 이거 한번 발음해 봅시다. 리에 해봐. 리에. 진짜 어렵지. 리에. 물론 뒤에 나오면 어렵지 않아. 이건 두음이 아니죠. 실리에.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이게 앞에 나온다고 생각해봐. 이거 한번 발음해봐. 이거 한번 발음해 볼래? 리에절. 뭐 정말 안 되진 않지. 근데 신경 많이 써야 되지. 리에절. 그러면 리을 나왔으니까 한 단계 내려보자. 그럼 어떻게 발음하면 되는 거야? 네죠? 어머니 엠벼? 한 단계 내렸는데도 그다지 뭐하지가 않아. 편하지가 않아. 그럼 두음 법칙의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 단계 더 내려. 즉 한꺼번에 2단계를 내려버려. 그래서 이걸 하나 더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절로 발음하죠. 그럼 사실은 리을이 공집합이 된 거는 한 단계 다운이 아니지. 두 단계 다운이지. 그럼 어떤 때 두 단계 다운이냐? 일반 모음일 때는 한 단계 다운인데 어떤 때는 두 단계 다운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Y계열 모음 앞에서야. Y계열 모음 앞에.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Y계열 모음 앞에서는
한 단계 다운시켜서 니은으로 다운을 시켜도 발음이 그다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내려. 그럼 Y계열 몸이 총 뭐 있느냐면요. 잘 보세요. 이, 야, 여, 요, 유, 얘가 있어요. 자, 선생님 이거 한 발음 한번 해볼까? 자, 필기 1시간 줄게요. 이, 야, 여, 유, 요, 얘. 시작. 이, 야, 여, 유, 요, 얘. 제가 이거 얘기한 적 있었을 거예요. 서윤아, 우리 사랑하는 서윤아. 얘를 내가 왜 Y계열 몸이라고 얘기했었었니? 그거 기억나니? 얘를 그 영어 알파벳으로 다 바꾸면 다 뭐로 출발해? Y로 출발하지. 왜? 얘를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은 Y, 야 같은 경우는 YA, 여 같은 경우는 YEO, 요 같은 경우는 YO, 유 같은 경우는 YU, 얘 같은 경우는 YE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부 다 이거 근데 이 Y계열 몸이란 말은 정식 용어 없어. 내가 지어낸 말이야. Y계열 몸일 경우에는 리을 한 단계 떨어뜨려서 해도 그다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아예 몇 단계를 내려버리는 거야. 한꺼번에 2단계를 내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성씨 원래 리씨지 리. 근데 리씨라고 안 하고 2단계 떨어뜨려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씨가. 우리 반 여긴 지금 이씨가 없네. 예를 들어 이철진이라는 사람이 있다 쳐죠. 원래 리철진이죠. 근데 너는 그거 알지? 북한은 두음법칙 원칙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지금도 뭐 리승만, 리철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북한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은 아무래도 이제 사회주의 체제다 보니까 편의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원리 원칙, 약간 뭐 나쁘게 말하면 경직돼 있는 그런 느낌이지. 원칙만을 좀 고수하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남북한의 언어학자가 좀 생각이 다른 거죠. 남한의 언어학자는 뭐예요? 융통성이라는 개념을 발휘를 하죠. 그래서 다소 뭘까 원리 원칙은 조금 뭐한다 할지라도 조금 뭉갠다 할지라도 발음을 편하게 하는 게 좀 더 언어 생활에 더 효율성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두음법칙 같은 걸 인정하는 거죠. 자, 집중. 두음법칙을 시키는 게 발음을 편하게 하는 거야. 쓴 대로 안 읽는 거야. 근데 북한은 이 남아나 새끼들은 말이야 발음 조금 어렵다고 막 실제대로 써있는 대로 읽지도 않고 이 새끼들 이 뭉개고 자빠져서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지. 발음이 어렵다고 안 해? 그러면 어려운 일은 다 피할 것이야. 남아나 새끼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북한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너무 경직돼 있다 이거지. 때가 어렵댄데 아직도 원리 원칙을 고수하냐. 그러니까 서로 근데 누가 옳다고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사실은.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수업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5시라고 칩시다. 근데 아이들이 무슨 일로 인해서 5시 한 10분 15분 정도는 돼서 와. 그럼 그랬을 때 근데 그 일이 뭐 정말 학교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 어떻게 좀만 부지런히 올 수 있으면 힘든 건 아니야. 힘들긴 한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올 수도 있어. 올 수도 있어. 그랬을 때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이 10분 15분 늦는데 좀만 부지런 떨면 올 수는 있어. 힘들긴 해도. 그때 여러분 선생님은 계속 원리 원칙을 중시해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니네가 계속 공부하고 계도해서 니네가 5시까지 와야 된다고 해서 5시를 계속 고수하는 게 그게 옳은 수업 정책이냐? 아니다. 애들이 5시까지 오는 게 올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면 올 수는 있지만 너무 어려워한다. 그러므로 수업 시간을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뒤로 늦춘다. 그러니까 원래 수업 시간에서 좀 약간 좀 변형을 주는 거죠.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민재는 어떻게 생각해? 근데 만약에 아예 진짜 못 오는 게 아니고 올 수 있는데 빠듯해. 그럼 너 같으면 네가 선생이라면 어떻게 할래? 넌 어떤 스타일이니? 널널하게. 그러니까 이제 5시 뭐 애들이 그냥 뭐 그렇게 막 뛰어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한 시간을 오히려 뒤로 딜레이하는 게 더 효율적인 수업이니까 생각하는 거죠. 재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혹시 그래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애들 조금만 부지런하고 좀만 빨리 조금 약간만 좀 뛰고 그러면 그 약간만 뛰는 말이 뭔지 알죠? 발음 조금만 신경 쓰면 올 수는 있어. 혹시 그래도 원리 원칙을 지켜서 계속 5시에 와야 되고 애들을 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니? 나만 그러니? 서윤이는 어떻게 생각해?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들아 그래도 너희들에게 계속 계몽을 하고 계도를 해서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정해진 수업 시간이니까 그거는 어떻게든 지키자. 움직이지 말자라고 해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쪽이 북한 쪽의 학자들의 생각인 거고 우리는 좀 이렇게 현실성에 맞추자 이런 주장이었던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게 두음법칙이 보세요. 두음법칙은 뭐라고요? 왜냐면 두음법칙이 있냐 없냐를 알기 위해서는 두음법칙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9개만 했어. 두음법칙은 뭐라고요?
리을이 맨 앞에 초성, 맨 앞 글자의 초성으로 오면 발음이 어렵다. 그래서 얘를 한 단계 다운시켜서 니은으로 한다. 니은도 어렵다. 그래서 얘는 한 단계 다운시켜서 아예 탈락을 시켜버린다. 그런데 리을 다음에 Y 계열 모음이 올 때는 한 단계 다운 가지고는 그다지 효용성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아예 몇 단계를 내려버린다? 두 단계에서 아예 그냥 탈락을 시켜버린다. 그렇다면 얘들아 이거 볼래? 그러면 보름 봐봐.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니? 리을이 니은으로 되는 거는 얘는 뭐에 해당되고 얘는 교체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를 이렇게 발음하는 건 교체 카테고리가 아니지. 얘 무슨 카테고리야? 탈락 카테고리지. 그리고 요것도 무슨 계열? 이것도 뭐야? 2단계 탈락. 이것도 탈락 카테고리지. 그래서 두음 법칙은 우리 교체, 추격, 탈락, 첨가 4개가 있잖아. 두음 법칙은 교체와 탈락에 걸쳐져 있는 애지. 알겠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의문의 변동할 때 맨 마지막에 따로 되었죠. 교체도 반은 교체고 반은 탈락이니까. 자, 이게 두음 법칙이야. 그런데 이 두음 법칙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7세기 근대 국어나 가서 나와. 자, 세 번째 원순모마 가볼게요. 3번 원순모마. 원순모음화. 얘들아, 우리 원순모음, 평순모음 기억하니? 기억하니? 재율아, 순자가 무슨 순자였어? 순. 다 까먹었니? 초기화 되니? 순이 무슨 순자야? 우진아, 순이 무슨 순자야? 이 새끼들은 무슨 질문만 하면 고개를 쳐 숙이고 앉았고 뭔 말을 하면 고개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선생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사랑하는 재원아, 순이 무슨 숫자야? 입술이란 뜻이야. 아이고, 똑같은 선생한테도 뭐 비교하는 건 참 선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너무한다 야. 똑같은 선생한테 배우는데 누구는 한두 다리씩이라도 기억하고 누구는 아예 그냥 까막눈이 되면 어떡하냐. 좀 복습 좀 해. 민재야, 사랑하는 민재야, 원이 무슨 원이야? 입술이 동그래진다는 얘기죠. 입술이 동그래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원순 모음은 뭐냐면 발음했을 때 입술이 동그랗게 될 수밖에 없는 모음이야. 원순 모음은 원순 모음은 딱 원순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만 하면 돼. 원순 모음은 이것만 알아. 오하고 우를 포함하면 돼. 오하고 우를 포함하는 모음이야. 오, 우는 어쩔 수 없이 입술이 동그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요. 원순 모음이 총 몇 개밖에 없냐면 현대 국어에서는 원순 모음이 4가지예요. 오, 우, 그다음에 왜, 위. 총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왜하고 위도 끝에 이로 막혀져 있지만 어쨌든 오하고 우의 자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됐나요? 자, 그런데 포함하는 모음이고 원순 모음이 발음이 더 뭐 할까요? 찍어보세요. 얘가 발음이 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얘가 발음이 더 편합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입 자체가 동그랗게 돼 있거든. 입술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입 자체가 동그랗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동그랗게 돼 있는 입술에서 동그랗게 발음하는 게 쉽죠. 이걸 억지로 이게 더 어려운 거지. 이걸 입술이 이렇게 되니까 오가 더 편하죠. 입술이 원래 오래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원순 모음 화라고 그랬잖아요. 얘들아, 원순 모음 화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재율아, 원순 모음 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원순 모음인 거를 아니면 원순 모음이 아닌 걸 원순 모음으로 만들어줘. 그럼 이것도 역시 발음을 편하게. 자, 그럼 정리해볼게. 디귿이나 티읕이 발음이 어려운 건 아니다. 근데 갸들이 뭐랑 결합하면 이 모음이랑 결합하면 발음이 좀 디피컬트해진다. 그래서 이 모음이랑 결합했을 때도 발음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디귿은 디귿으로 티읕은 치읓으로 바꿔주는 거를 구개음화라고 하고 이거 역시 발음을 뭐하게 하는 이유다? 편리하게 하는 이유이다. 됐죠? 자, 두음 법칙은 뭐다? 첫 음절의 초성에 리을이 오면 발음이 어렵다. 니은도 어렵다. 그래서 한 단계씩 떨어뜨리고 이런 모음이 왔을 때는 아예 2단계를 떨어진다. 그럼 이것도 결국은 발음을 뭐하게 하는 거야? 편리하게 하는 거고. 원순 모음은 뭐다? 기본적으로 오, 우의 자질을 포함하는 모음인데 얘네가 발음이 평순 모음보다 쉽다. 그래서 원순 모음이 아닌 것을 원순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그럼 이 세 녀석들의 공통점은 다 뭐니? 잘 집중해봐. 자, 결론은 뭐냐? 자, 결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뭐다? 발음을 뭐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자, 그랬을 때 4번 가볼게. 3번 아니고 그래서 결론에다 이거 한번 써볼까?
결론 1번 한번 써볼게. 결론 1번 한번 써볼게. 1번 한번 써볼게. 국외음화 그 다음에 두음 법칙 그 다음에 원순모음화가 화가 출현했다는 게 뭐야? 발음을 슬슬 뭐하게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편하게 하네. 그러면 국외음화, 두음법칙, 원순모음화 적용이 안 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발음 편하게 하는 건 아직까지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원리 원칙을 중시한다는 얘기지. 헷갈리면 안 돼요. 원순모음화가 된 거가 출현했다고 하는 점이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이게 바로 뭐라고? 발음 편하게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매 편의성을 따지기 시작했다. 성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15세기 당시에는 이런 발음 편하게 하는 3종 세트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발음 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원리 원칙성 쓴 대로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더 컸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2번. 참고로 그래서 이 3종 세트는 언제 처음 나온다? 3종 세트는 17세기 근대 국어에 가서야 처음 나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발음 편하게 하는 3종 세트의 역사는 생각보다 물론 300년이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옛날 건 아니야. 그 반대로 말하면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우리 한국인들의 발음을 좀 뭉개기 시작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원칙대로 발음 안 하는 거니까. 17세기 근대 국어에 와서야 슬슬 어떻게 이제 슬슬 나타나기 구현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럼 여기서 이거 똑같은 말은 뭐야? 훈민정음 서문에는 국외음화, 원순모음화, 두음법칙이 절대 있을 수가 없겠다. 그럼 우리는 그거에 뭐만 잡으면 돼? 증거만 잡으면 돼. 그래서 그러므로 15세기 훈민정음 물론 훈민정음 살아계실 때는 아니지만 세종대왕 살아계실 때 아니지만 훈민정음 서문에는 이 3종 세트가 절대 있을 리가 없지. 세트가 절대 없다. 나타나지 구현되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봐야겠죠. 증거 자료.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필기하세요. 이쁘게 필기 좀 해놓으세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발음 편하게 3종 세트가 뭔지도 알겠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알겠고 어떤 원리 원칙인지도 알겠죠. 좋아요. 첫 번째. 자, 그럼 제가 이걸 아예 싹 정리해드릴게요. 자, 아예 싹. 지워 되겠니? 우지 써니? 지워 되겠니? 싹 다 지울게. 그럼 실제 예를 찾아볼게. 자, 예를 찾아볼게. 4번. 훈민정음 서문에 나타난 훈민정음 서문의 실제 즉 발음 편하게 하는 3종 세트가 없는 증거. 훈민정음 서문 속 증거 단어들. 어떤 증거를 말하는 거니? 3종 세트가 구현되지 않았다는 증거. 첫 번째 1번 잘 보세요. 잘 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1번서부터 국외음화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국외음화가 구현되지 않았다는 증거. 국외음화가 없다는 증거를 해야 되지. 없다는 증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문자화로 방금 사마디 아니었어요. 얘들아 이거 뜻이 지금 뭐니? 통하지지. 사마지 아니었는데 거기는 사마 뭐라고 써있어? 사마디라고 써있지. 그럼 지로 안 바뀐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근거가 바로 뭐예요? 사마디. 이게 이제 저기 근대국어로 하면 사마지로 바뀌어 있겠죠. 근데 안 바뀌어 있죠. 됐어요. 자, 그다음에 국외음화 예문 또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니네가 한번 찾아볼래? 그러면 지치로 발음이 지금이라면
지금이라 이게 저기 서윤이도 한번 찾아보세요. 아 서윤이란다 하윤이. 자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해석대로라면 G7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DT로 되는 거 한번 찾아볼래요? 총 몇 개냐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능동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뭐였냐면 잠깐만. 사마띠까지 포함해서 몇 개 있냐면 사마띠까지 포함해서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아, 두 개밖에 없다. 딱 하나 더 있다. 뭐? 민재 뭐? 그렇지. 능이 뜻을 실어 펴디 펼치지잖아요. 펴지 못한다는데 펴디라고 돼 있죠. 그래서 딱 두 개 있어요. 사마띠 펴디. 잘했어요. 그럼 지금 같은 건 펴지 뭐 돗자리는 펴지한테 그다음에 펴디. 잘했어요. 자, 그다음에 2번 두음 법칙이 적용 안 됐다는 증거. 그러니까 맨 앞소리에 리을이나 니은이 나오면 되겠지. 두음 법칙 적용 안 된 근거가 몇 개 있냐면 내가 하나만 알려줄게. 나라 말씀 되게 못 자라서 이런 저 어린 백성. 여기 있어요. 세 번째 줄 봐봐.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죠. 니르다죠. 근데 요즘은 니르다. 야, 왜 너 선생님한테 닐러? 요즘은 니르다가 아니라 이르다라고 해야 되지. 말할 때 이르다. 뭐 시간이 빠르다 그런 형용사고. 이르다. 야, 너 선생님한테 일러. 이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거가 안 됐다는 증거는 니르고저가 되겠네. 니르고저. 제일이 너 필기만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몇 개 있는지 내가 또 알려줄게. 두 개 더 있어. 이거를 현대어로 트랜슬레이션을 해봐. 두 개 더 있어. 두 개 더 있다. 여겨. 그렇지. 지금은 여겨잖아. 여겨. 뭐뭐라고 여기다. 근데 그 당시에 뭐뭐라고 너기다. 잘했어. 잘한다. 잘 배웠다. 야, 국어 선생님 누구냐? 잘 배웠다. 하나 더 있어. 잠깐만. 너겨. 이게 지금 했으면 여기다죠. 하나 뭐라고? 그렇지. 이키다지. 근데 그 당시엔 니키다였던 거지. 찾기 할 수 있겠니? 잘한다. 니겨. 여기서 니겨. 지금은 익혀라고 했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원순모마 X. 원순모마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그 증거는 몇 개밖에 없냐면 잠깐만. 이게 몇 개밖에 없냐면 잠깐만요. 얘는 아이고 안타깝다. 얘는 딱 하나밖에 없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했어요. 서르. 왜 지금 뭐라고 발음하니까 로라고 발음하니까 서르. 하나 더 있어. 이거 어려울걸. 어디쯤에 있냐면 우진이하고 서윤이하고 제이로도 좀 찾아보려고 해봐. 필기만 하지 그러지 말고. 하나 더 있어. 어디쯤에 있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어. 그렇지. 지금 스물이잖아. 스물. 확실히 발음이 어렵지. 잘했어. 야, 니는 잘한다. 스물. 그런데 얘들아, 그럼 끝났지? 그럼 저기 8번 챕터도 끝난 거죠? 9번 챕터도 끝난 거죠? 그런데 재원아 미안해. 내가 미리 안 가르쳐준 게 하나 있어. 얘는 아니야. 이건 빼야 돼. 지금 왜요? 아니 그 당시엔 서른데 지금 서로로 오로 발음하잖아요. 왜 아니에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준 선생님도 있어. 이건 틀렸어. 왜냐면 그 이유를 알려줄게. 원순모마의 정의가 뭐냐면요. 내가 일부러 아까 얘기 안 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낚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야 좀 더 단단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원순모마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요. 제가 아까는 그냥 뭐라 그랬어. 원순이 아닌 모음을 원순으로만 발음한다 라고만 그냥 가르쳤잖아요. 그죠?
근데 원수모마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수능 아래 의가 의가 오나 우로 바뀌는 현상을 말해요. 즉 내가 아까 뭘 설명을 안 했냐면 이거를 설명을 안 한 거야. 수능 자음 아래라는 기본 뭐가 있어? 전제 조건이 있어. 근데 아까 저는 일부러 이렇게만 가르쳐줬죠. 그냥 평순이 원수는만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수능일 때만이야.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재원아, 수능 자음이 뭐 있어요? 무, 브, 프. 무, 브, 프. 무, 브, 프. 다 입술 소리잖아. 그래서 얘가 무, 브, 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을이기 때문에 아닌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 15세기 이쪽이 15세기 이쪽이 현대국어. 그 대표적인 단어가 3개가 있어. 첫 번째 15세기에서는 뭐였냐면 우터. 저는 영국식 폴시를 구사하니까요. 우오터. 물이었어. 물. 야, 물 좀 떠와. 파이어! 불이었어. 불. 그 다음 그레스. 풀이었어. 풀. 이게 지금 다 뭐로 바뀌어버리니? 물, 불. 그럼 이것들의 공통점 다 뭐니? 수능 안에서 말이죠. 그러므로 스물은 해당되지만 얘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재원아 미안해. 얘는 네가 미안. 내가 너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안 해. 얘는 수능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원수모마에 들어가지 않아요. 뭐? 아무 종이나 남아요. 아무 종이가 아니라 메모장이겠지. 그래서 지난번에 메모장 선생님 2장씩 주지 않았어요? 다 썼어요 또? 뭐 주는 건 어렵지 않지. 잠깐만 이거 컴퓨터 켜고 조금만 일단 잠깐만 1교시 잠깐만 버텨. 한 5분만 버텨. 저 지금 수업하다 끊기고 뭐하니까. 그래서 자 9번은 바로 뭐다? 9번은 또 우리 1시간에 걸쳐서 또 하나 배웠네요. 발음 편하게 하는 3종 세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근대국어로부터 이어져서 발음을 뭉개는 것들이 실제로는 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게 국외음악, 두음법칙 원수모마 있고 국외음악이 좋고 국외음악 안 됐다는 거에 대표적인 예시 2개, 두음법칙이 안 됐다 예시 3개 있네요. 원수모마에서 이거 서로 조심하세요. 원수모마의 기본적인 정의가 수능 아래일 때라는 조건이 있어. 알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뭐까지 했냐면 나란 말씀이 둔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아띠 아니할세 이것만 가지고 벌써 몇 개의 개념을 배운 거예요. 9개의 개념을 배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선생님, 그럼 지금 젠장 2줄 했는데 개념을 9개 외웠어요? 그럼 우리 앞으로 한 30몇 개 정도 개념을 더 배워야 돼? 그건 아니고 이제 계속 반복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스타트가 어려워. 그리고 얘들아 16세기 국어나 17세기 국어는 별로 어렵지 않아. 왜? 이미 우리 개념은 다 배웠고 그게 어떻게 변했는지 뭐가 없어졌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야. 개념을 더 배울 필요는 없죠. 이제. 그러니까 처음이 스타트가 좀 어려운 거야. 우사인 볼트도 처음에 스타트 느리잖아. 그 다음부터 가속이 붙는 거야. 왜냐면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뭐 같은 거 할 거냐면요. 아까 뭐 한번 해볼 거냐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저 두 번째 문단 봐봐. 내 일할 위하야 어여삐 너겨 이 부분 할 때 있잖아. 이 부분 할 때 내가 위하야 이 부분을 왜 윙으로 안 있고 위로 있느냐 해서 동구정치 한참표를 내가 설명을 또 하겠니? 그건 아니겠지. 그 다음에 어여삐 너겨 할 때도 이거를 두음법칙 내길 때 또 하겠니? 안 하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개념은요 한 2-3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게 반복인 거지.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개념 설명할게
니르.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는 니르 고조 할 때 또 두음 법칙에 대해서 또 설명하지 안 하겠죠. 헐빼셔도 맞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개념 설명할 건몇 개밖에. 그 다음에 이거 봐봐. 두 번째 문장의 네 번째 줄 봐봐. 표디 못할 놈이 아니라 얘들아 놈이는 놈 플러스 이죠. 근데 놈이라고 쓰지 않고 노미라고 썼죠. 이거 이어 적기죠. 내가 이 표기법 철자법 또 설명하겠니? 안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줄이 제일 중요했던 거야. 여기서 무지막지하게 그 당시 15세기 국어의 원리 원칙 문법들이 나오고 요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 적용되고 그게 어떤 단어에 적용되고 어떤 문장에 적용된지만 이제 검사만 하면 돼. 앞으로 중요한 개념은 앞으로 한 많아야 3개? 4개? 얼마인지 알겠니?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오셨다 할게. 5분만. 자 이런 전차로 얘들아 이런 같은 거 할 때는요 정리해볼게. 이런 전차 이런 까닭인데 이런 같은 거 할 때에다가는 왜 이에다가 동그라미 왜 안 집어넣어줬어? 한자가 아니니까 복습복해야 돼. 전차로 같은 거 할 때도 전차에다가 이응 또 이응이 아니지 동그라미 안 집어넣었지. 한자가 아니니까 순우리 말이야. 사호 얘기했죠. 어린이란 말 얘들아 잠깐 이거 했지. 저 뭐야 의미 변화. 그래서 뭐 축소 확대 이동 했지. 백성이 백성 니르고저 홀빼 이거 해야 되나? 홀빼 왜냐면 이게 원래는 해야 되는 건데 이 여린이웃의 쓰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셔도 마찬가지. 이거 먼저 하자. 홀빼. 자 10번. 자 10번 개념을 설명하고 좀만 쉬었다 갈게요. 10번. 우진아 지금 10번 조금 정도 쓸 수 있어? 조금? 근데 한정 썼는데 이거 한정 남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일단 1교 좀 이따 뽑아도 될까? 1교시 일단 1교시만 버텨봐봐. 10번이 뭐냐면 주격조사에 대해서 주격조사. 서윤아 주격조사는 뭐겠어요? 명사를 뭐로 만들어주는 걸 말하는 거야? 주어로 만들어주는 걸 말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의 현대문법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도록 하겠어요. 사랑하는 최재일군 현대고의 주격조사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 서윤아 현대고 주격조사 뭐 있어? 이가. 야 은느는 아니다. 은느는 보조사다. 자 재열아 꼭 복습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니네 다 가입돼 있지? 이거 계속 봐. 자 현대국어의 주격조사는요. 사실은 두 개가 더 있어. 그 존칭일 때는 깨서를 쓰고요. 단체 주어일 때는 에서를 써줘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할 건 아니야. 그냥 기본적으로 현대국어의 주격조사는 이하고 가가 있어요. 그렇다면 재원아 어떤 때는 이를 쓰고 어떤 때 가를 써요? 받침이 있을 땐 사람 이, 받침이 없을 땐 나무 가. 이런 걸 이 형태라고 하죠. 똑같은 뭔데 그 기능인데 뭐 의문의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 어쨌든 이하고 가. 그래서 그래서 보세요. 이는 어떨 때 쓴다고요? 받침 뒤에 쓰이죠. 받침 뒤에 쓰인단 말은 무슨 말과 똑같은 말이니? 자음 뒤에 쓰인단 말과 똑같은 말이지. 왜? 받침은 다 자음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는 가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얘는 뭐 할 때 써요? 얘는 모음 뒤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조금만 쉬었다 할게. 자 예를 들면 사람 받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무 다음에는 가가 나오겠죠. 근데 두 개의 역할은 똑같죠. 동일한 역할이에요. 역할은 똑같아요. 얘를 타임머신을 태워서 600년 전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민재야 600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몇 세기가 간다는 얘기인가요? 1번 15세기 2번 10세기 몇 세기로 간다는 얘기야? 15세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절대 저는 욕을 한 게 아니에요. 15세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가가 없어. 이밖에 없어. 주격조사가 이밖에 없어. 가가 아예 없어. 가는 나온 지 얼마 안 되진 않았지만 그때는 가가 없어서 최소한 이 당시에는 가가 없었어.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썼다는 얘기니? 사람이 그 다음에 나무 다음에도 뭐라고 쓰는 거야? 나무이라고 썼다는 얘기죠. 근데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이 하나밖에 없는 대신에 이 녀석이 형태가 세 가지로 나눠요. 자, 기본적으로 뭐밖에 없다고요? 가가 없고 뭐밖에 없다고요? 이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이 녀석이 음운 환경에 따라서 선행 잠깐만. 하나밖에 온이 원이긴 한데 온이 원이긴 한데 선행 조건에 따라 세 가지로 분화해서 쓰여요. 선행 조건에 따라. 그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냥 똑같이 2로 쓰기도 해요. 아, 근데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뭐 한 거야? 이거는 이응이 아니라, 우진아, 이건 이응이 아니라 이건 뭐 한 거니? 이거는 이응이 아니라 이건 뭐 한 거야? 그냥 이건 허수지, 빈자리지? 이건 정확히 말하면 이거 공집합이지,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잘 들어. 요렇게 쓰기도 해. 재원아, 그럼 이건 뭐니? 아예 동글뱅이를 아예 안 쓰는, 그냥 모음만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뜻이야? 아예 그냥 이를 안 써버려. 얘는 사실 얘는 빈자리고요. 안 써버리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즉 아예 주격조사를 생략을 해버려. 자, 어떤 경우냐? 자, 요걸 외워야 돼. 어떤 경우냐면 잘 보세요. 어떤 경우냐면 그냥 일반 자음 뒤에서 얘는 일반 모음 뒤에서 일반 모음? 그럼 2반 모음도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일반 모음 뒤에서 세 번째 얘는 이 모음 뒤에서 이 모음 뒤에서 즉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은 이도 있고 가도 있으니까 선행 환경 조건, 음운 조건에 따라서 두 개를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호환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호환을 할 수가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뭘 바꿔. 그러니까 그 하나가 변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골키퍼가 두 명이 있어. 좀 키도 좀 크고 그러니까 점프력 좋아서 공중 헤딩볼이나 이런 몸싸움 강한 골키퍼가 있지만 대신 약간 킥이 좀 약하거나 이렇게 스피드가 좀 느린 골키퍼가 있을 수 있고 키는 좀 작아서 공중볼이나 헤딩 이런 경합에는 좀 약하지만 대신 발은 빨려서 다이빙도 잘하고 땅볼 잘 걷어내는 골키퍼가 있어. 그러면 그럼 그게 지금 우리 현대국어의 모습인 거죠. 그럼 뭐가 되니? 팀에 따라서 이 골키퍼를 선발로 내세울 때도 있고 얘를 내세우면 내세울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15세기 때는 골키퍼가 한 명인 거지. 무조건 애 하나야. 나 하나야.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대신 키 큰 유럽 애들이랑 할 때는 내가 좀 더 공중볼을 잘할 수 있는 형식으로 내가 변화를 시키는 거, 주는 거고. 브라질처럼 남미들처럼 공중볼보다는 이렇게 이런 거 패스 위주로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잔발을 많이 움직이는 식으로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한 명이니까. 지가 3인분을 해야 돼. 2인분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형태가 총 몇 가지라고요? 3인분으로 되어 있는 거야.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쉬었다 할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잘 보세요. 여기까지만 쉬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찾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글자가 썼냐면요. 예를 들어서 1번에 사람이란 단어가 있다 써봅시다.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면 사람이야. 사람에다가 이를 붙여보세요. 그 다음 얘 2번에 나무. 나무가 뭐냐면 지금 나무. 지금의 나무. 트리. 이게 man이고요. man. 요거는 tree. 그 다음에 3번에 불휘라는 말이 있었어. 불휘. 얘들아, 불휘. 좀만 세게 발음해 볼래? 불휘가 뭘 것 같아? 요즘 뭘 것 같아? 뿌리. 잘했어. 이게 뿌리야, 뿌리. 지금은 된 소리로 발음하는데 그 당시엔 된 소리가 아니었어. 자, 정리해 볼래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여기다 내가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칠해볼게.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그 글자가 뭐로 끝난 뒤가 그 앞 글자가 뭐로 끝나? 그냥 받침 자음으로 끝나지. 그게 바로 뭐겠어? 자음 뒤지. 나무는 뭐로 끝나니? 그냥 오모음으로 끝나지.
일반 모음이야. 근데 불휘는 뭐로 끝나니? 이로 끝나지. 이게 세 가지의 이해죠. 자, 그럼 여기다 다 이를 집어넣어 볼까요? 전부 다 이를 집어넣어 볼게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거 제유리가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사람에다가 이를 집어넣으면 그냥 어떤 형태로 가야 돼? 그럼 얘는 빈자리 있는 이로 가야 돼? 없는 이로 가야 돼? 아예 안 써야 돼? 뭐로 가야 돼? 이걸로 해주지. 그럼 어떻게 되면 사람이가 돼야 돼. 근데 얘들아 맞아. 근데 이걸로 끝내면 안 될걸? 왜? 15세기 국어는 맨 마지막 엔딩이 꼭 뭐로 끝나야 돼? 엔딩이 뭐로 끝나야 돼 얘들아? 뭐로 끝나야 돼? 이어적기로 끝나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엔딩 해주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알겠니? 그럼 이게 현대국어에서 뭘까? 이게 현대국어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나모에다가도 가가 붙는 게 아니라 이가 붙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잘 봐. 나모이가 되지. 아니지. 그럴 때 어떻게 붙여? 그럴 때 뭐가 붙여? 이 동그라미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날라가지. 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얘를 그러면 사이를 좀 뭐 할 수 있어? 얘 사이를 좀 뭐 할 수 있어? 붙일 수 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남외. 근데 남외가 그럼 지금 뜻은 뭘로 해야 돼? 지금 현재는 뭘로 해야 돼? 나무가. 마지막 불휘 같은 경우는 이 몸으로 끝났지.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안 붙이는 거야. 그래서 불휘 플러스 이건 아무것도 안 붙는 거지. 그럼 그냥 그대로 뭐야? 그냥 그대로 뭐야? 불휘야.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안 붙었지만 실제 해석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뿌리가. 뭔 말인지 알겠니? 이거 이해 가니 얘들아? 서윤아 이거 이해 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그리고 이제 좀만 쉬었다가 실제 15세기 후민정음에서 어떻게 구현되나 볼게요. 현대국어에서 주어를 만들어주는 체언을 주어를 만드는 조사는 이와 뭐가 있다? 가가 있다. 그래서 의문 환경에 따라서 앞에가 뭐로 끝났으면 자음으로 끝났으면 즉 그 받침 자음으로 끝났으면 이가 붙고 그 다음에 일반 모음으로 끝났으면 가가 붙어서 우리는 그냥 지금은 형태 자체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그때 맞게 바꿔주면 된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라는 게 없었다. 가는 17세기나 돼서 나온다. 가가 없었다. 이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골키퍼가 한 명이니까 이 녀석이 게임마다 약간의 변신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타자인데 예를 들어 홈런 타자가 있어. 그 다음에 좀 단타를 많이 치고 발이 빠른 타자가 있어. 그러면 홈런이 필요할 때는 홈런 타자를 기용하면 되고 빨리 출루를 많이 해야 될 땐 홈런보다는 단타를 많이 치고 발 빠른 애를 거의 기용하면 되는데 이 팀에 선수가 한 명밖에 없네. 나밖에 없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홈런이 필요한 순간에는 좀 삼진아웃을 각오하더라도 좀 큰 스윙을 해주는 거고 지금 당장 출루가 더 급하다. 그때 배트 짧게 잡고 내가 뭐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선수가 두 명이 없고 나 혼자니까 내가 뭐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변신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이거야. 세 개의 모양으로 변신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일반 자음 뒤에서는 빈자리가 있는 이가 묶어서 이렇게 된 다음에 뭐 해주고 이어적기 표시. 여기서까지가 뭐니? 여기서까지가 무슨 표시 해준 거야? 이어적기 표시를 해주고 일반 모음 뒤에는 동글뱅이가 없는 이를 넣어줘서 두 개 뭐해줘? 위치를 뭐해줘? 클로우즈 가깝게 해서 남외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불휘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것도 안 붙어서 얘는 그냥 날아가는 거죠. 없죠. 그래서 그냥 불휘라고만 써있어도 뿌리가라고 합니다. 알겠니? 이해 가니? 자, 다음 퀴즈. 아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조금만 시간 50분 넘게 했으니까 이 상태. 자, 지금 주격조사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역시 좀 10분 쉬었다가 물어볼 테니까 이 후미정음 서문에서
주격조사 이가 왜 어디가 나왔는지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1교시 좀만 쉬었다 합시다. 수고했어요. 좀만 쉬었다 할게요. 쌤, 저 오늘 일찍 가야 돼. 뭐 있니?